정말 오랜만이야, 수진아. 장맛비가 카페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미나는 따뜻한 라테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맞은편에 앉은 친구를 바라봤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진의 모습은 기억과 많이 달랐다. 예전의 밝은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나야, 나 정말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너 말고는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미나는 친구의 변화된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혼 후 행복하다던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경우, 우리 남편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경우 씨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얼굴을 붉혔다. 그 사람이 너무 커서. 미나는 순간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수진의 표정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수진아, 그게 매일 밤이 고문이야. 눈물이 글썽거렸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는데 이젠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만 봐도 온몸이 굳어져.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미나는 친구의 절박한 표정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거리는 것을 느꼈다. 경우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수진의 결혼식에서 봤던 그 건장한 체격의 남자. 경호는 좋은 사람이야. 다정하고 나를 사랑해. 하지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아니면 알아도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병원에는 가봤어? 상담 같은 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의사한테 남편이 너무 커서 아파요라고? 수진이 쓰게 웃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미나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다. 친구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금지된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경우라는 남자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럼 내가 도와볼까? 뭐, 어떻게? 경우 씨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남자끼리는. 아니, 남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미나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였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수진이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하지만 너무 민망하지 않을까? 친구잖아. 널 이렇게 고생하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경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위험한 호기심.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수지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고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금지된 상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미나야, 정말 고마워. 너 말고는 그녀가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너밖에 없어. 그 순간 미나는 알았다. 자신이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친구를 돕는다는 명분 뒤에 숨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외면한 채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해결해 줄게. 그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며 미나는 자신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천천히 되새겼다. 수진의 절박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떠오르는 건 경호의 모습이었다. 3년 전 결혼식에서 봤던 그 남자, 건장한 어깨와 듬직한 인상. 그때는 그저 친구의 신랑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에 잠겼다. 수진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체 얼마나 클까? 그리고 만약 자신이 수진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15년간의 평범한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흥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랑 커피 마시고 왔어. 미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죄책감이 일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미나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과 경호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미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경호와 단둘이 마주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어떨까? 그 순간 어떤 기분일까? 밤이 되자 미나는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2세, 두 아이의 엄마. 결혼 전보다는 살이 쪘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를 하고 있었다. 문득 수진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다. 수진은 작고 마른 편이었다. 반면 자신은 좀 더 풍만했다. 혹시 그 차이가 중요할까? 상상만으로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튿날 아침 미나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건강보조제 하나 사뒀는데 갖다 줄게. 언제 시간 괜찮아? 건강보조제는 핑계였다. 진짜 목적은 경호를 만날 기회를 찾는 것이었다. 수진은 금세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이번 주 금요일 오후는 어때? 경호가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 금요일까지 미나는 내내 불안했다. 수진을 도와준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아쉽고 결국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선택했다. 금요일 오후 미나는 수진의 아파트 앞에 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다. 미나야, 정말 고마워. 수진의 얼굴에는 작은 희망이 떠올라 있었다. 경호가 안에 있어. 너 온다고 했더니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더라. 거실에는 경호가 앉아 있었다. 3년 전보다 더 듬직해 보였다.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미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가자 거실에는 미나와 경호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미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사실 수진이가 얘기를 좀 했어요. 경호의 눈이 커졌다. 어떤 얘기를요? 미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부관계에서 좀 힘들어한다고. 경호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 아, 그런 얘기까지.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괜찮아요. 이런 건 흔한 일이에요. 미나가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혹시 다른 방법들은 시도해 보셨어요? 다른 방법이요? 경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때 수진이 커피를 가지고 나왔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미나와 경호는 동시에 당황했다. 아,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봤어. 미나가 얼른 둘러댔다.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미나와 경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가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수지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정말로 수진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진한 남자 같았다. 동시에 남성적 매력도 충분했다. 위험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밤 미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경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의 큰 손, 듬직한 어깨, 그리고 수진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것의 크기까지. 상상 속에서 미나는 수진의 자리에 있었다. 과연 자신은 어떨까?
수진처럼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새벽이 되어서야 미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경호의 모습이 나타났다. 위험한 꿈이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미나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미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경호와의 만남 이후 자꾸만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간절했던 눈빛, 어색해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 수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미나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속일 수 없었다. 미나 씨? 이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미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경호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서 만나네요. 아, 안녕하세요. 미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묘하게 운명적으로 느껴졌다. 수진이는 안 왔어요? 집에서 쉬고 있어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요. 미나는 그의 죄책감 어린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위험한 충동도 느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 좀 더 해요. 마트 앞 작은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마주봤다. 낮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했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들 계속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수진이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경호가 고개를 숙였다. 남자들끼리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나는 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사실 여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수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경호의 눈에 간절함이 떠올랐다.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친구의 사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이것이 수진을 돕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픈 거예요.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경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그렇게 말했나요? 네. 매번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미나도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수진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데. 미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하셔야 해요. 충분한 준비 없이 하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충분한 준비요? 전이. 그런 것들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의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경호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였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미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전해주면서도 동시에 경호의 반응을 지켜봤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에 끌렸다. 미나 씨는 정말 많이 아시네요. 경호가 감탄하며 말했다. 수진이가 좋은 친구를 뒀구나 싶어요.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미나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요즘은 남편과 좀 소원해졌어요. 왜요? 싸우셨나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뭔가 식어버렸다고 할까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졌어요.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경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그 말에 미나의 가슴이 뛰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단번에 알아챘다. 네, 좀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경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고 미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이를 위해서 더 배우고 싶어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모르게. 조용히요. 당연히요. 수진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둘만의 비밀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수진을 위한 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제가 문자 드려도 될까요? 경호가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전류가 흘렀다. 이제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의도된 만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진을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기대감이 꿈틀거렸다. 경호와의 다음 만남이 벌써부터 기다려졌다. 그날 밤 경호에게서 첫 문자가 왔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한 감사 인사였지만 미나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위험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경호와의 문자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다. 수진에 대한 고민을 나누다가 점차 일상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미나는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수진이랑 대화 좀 해봤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경호의 문자였다.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네요. 어떤 대화를 하셨는데요? 별것 아니지만 미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천천히 다가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어색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조언 좀 더 구할 수 있을까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은 출장 중이고 집에 혼자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러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날까요? 수진이가 모르게요. 다음 날 오후 둘은 번화가에서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거의 없어서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경호는 평소보다 신경 쓴 듯한 옷차림이었고 미나도 무의식 중에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요즘 어떠세요? 경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냥 그래요. 남편이 출장 가서 좀 심심하고요. 미나가 솔직하게 답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젊으신데요. 경호의 말에 미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처음이었다. 수진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미나가 화제를 돌렸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미나 씨 덕분에. 경호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다. 전에는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긴장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그래도 아직은 그런 관계까지는 어려우시겠죠? 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도 수진이가 무서워해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친구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점점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세요? 여자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터치가 좋은지. 말로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었다. 경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선을 넘을지 말지 망설이는 순간이었다. 미나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저희 다른 곳으로 갈까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하지만 외로움과 그에 대한 끌림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디로요? 조용한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요. 결국 둘은 카페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미나의 마음은 죄책감과 기대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모텔방에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수진이 말고는. 저도. 남편 말고는 처음이에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말 괜찮은 거죠?
미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다. 경호의 손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천천히. 미나가 속삭였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둘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미나는 경호에게 여자의 몸에 대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경호는 진지하게 배우려 했고 미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몇 시간 후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죄책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수진이한테는 경호가 말을 꺼냈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수진이를 위한 일이에요. 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진이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히 수진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헤어질 때 경호가 말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서.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수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거울로 자신을 보았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요즘 경호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더 다정해지고. 뭔가 달라요.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다행이네. 남자들도 변할 수 있나 봐. 언니가 뭔가 조언해준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친구를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과 함께 경호에 대한 그리움도 밀려왔다. 위험한 관계가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강을 건넌 것 같았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미나와 경호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해졌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나 같은 안부에서 시작해서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라는 고백까지.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수지는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결 밝아 보였다. 정말 오랜만에 푹 쉬었어.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온천도 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경호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핑계를 대며 피했다. 미나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친구는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그 친구의 남편과 위험한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경호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다. 내일 시간 되세요? 경호의 문자가 왔다. 수진이가 교회 봉사활동으로 하루 종일 나간대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만남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경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창가 자리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었다. 경호는 이미 와 있었고 미나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다. 여기 경치 좋네요. 미나가 말했다. 자주 오는 곳이에요. 혼자 생각할 때. 경호의 표정이 진지했다. 미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뭘요? 요즘 수진이보다 당신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경호의 고백에 미나의 심장이 뛰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미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잠깐 스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손을 잡은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경호가 물었다. 네. 안 되는 거예요. 미나가 답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까요? 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자연스러웠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이 오히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편안했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손을 잡고 걸으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생활의 공허함, 배우자에게 느끼는 소외감, 그리고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까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경호가 말했다. 하지만 저를 남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비 벌어주는 사람. 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여자가 아니라 애 엄마 살림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두 사람의 불만은 비슷했다. 사랑받고 있지만 동시에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 안전하지만 재미없는 관계에 대한 지겨움. 해가 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경호가 미나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미나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댔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따뜻함이었다. 미나 씨. 경호가 속삭였다. 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경호가 미나의 얼굴을 돌려 마주보게 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안 돼요. 미나가 마지막 이성으로 말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경호의 입술이 미나의 이마에 살짝 닿았다.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도 이 남자 없이는 다시 공허한 일상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금지된 만남이었지만 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 같았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미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둠이 깔리고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미나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표정이었다. 죄책감과 함께 묘한 만족감도 느꼈다. 위험한 관계의 달콤함을 맛본 것이다. 한강변에서의 만남 이후 미나와 경호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매일 아침 경호의 문자로 하루가 시작되고 밤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로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오늘 수진이가 시댁에 간다고 해요. 경호의 문자가 왔다. 혹시 시간 되시면. 미나의 심장이 뛰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만남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만남이 될 것 같았다. 어디서요? 미나의 답장은 빨랐다. 제가 가끔 쉬러 가는 작은 펜션이 있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펜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경호에 대한 그리움이 이성을 압도했다. 주소 보내주세요. 약속 당일 미나는 평소와 다르게 신경 써서 꾸몄다. 속옷부터 다시 골라 입었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확인한 후 집을 나섰다. 펜션은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다. 작고 아담한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경호의 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 늦지 않았죠? 미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경호가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미나의 손을 잡았다. 여기 어때요? 조용하고 좋네요. 미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침대 위에는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침대를 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커피라도 끓일까요? 경호가 어색함을 깨려고 말했다. 좋아요. 미나도 긴장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평소와 달랐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더 가까이 앉게 되었고 대화는 점점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미나 씨. 경호가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미나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경호가 미나의 얼굴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이번에는 이마가 아니었다. 입술에 키스했다. 미나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했다. 15년 만에 느끼는 진짜 키스였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경호의 손이 미나의 등을 어루만질 때 미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경호 씨. 미나가 속삭였다. 네. 준비됐어요. 그 말에 경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미나를 침대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수진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미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 사람 모두 긴장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다. 경호의 크기에 놀라기는 했지만 수진처럼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경호의 배려와 미나의 준비가 만나면서 고통이 아닌 새로운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아파요? 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미나가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나눴다. 미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것이 진짜 만족이었다. 경호도 마찬가지였다.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그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결합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만족감이었다. 죄책감보다는 충족감이 더 컸다. 수진이한테 미안해요. 경호가 중얼거렸다. 저도 그래요. 미나가 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이상하게도 후회가 안 돼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다. 바깥 세상은 잊은 채 오직 서로만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려 하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미나가 물었다. 곧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경호가 답했다. 펜션을 나서며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순한 정신적 불륜이 아닌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이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펜션에서의 만남 이후 미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달라 보였다. 15년 만에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경호와의 문자는 더욱 빈번해졌고 내용도 훨씬 더 깊고 사적이 되었다. 하지만 수진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미나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수진이 말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 미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설마 들킨 건 아닐까? 좋은 일이 생겼나?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별거 없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미나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거짓말을 이어갔다. 집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남편 준호가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다. 미나는 당황했다. 자신의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는 줄 몰랐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평소처럼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무관심했다. 미나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경호와의 관계를 정당화했다. 경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수진이가 교회 집사회의에 간대요.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나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요? 지금이요. 혹시 30분 후에 지난번 그 카페에서 만나요. 미나는 서둘러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카페에 도착하니 경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이제는 어색하지도 않았다. 많이 기다렸어요? 미나가 물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경호가 미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지난번 펜션에서의 일을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진이는 어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전해요. 더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마 제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으니까요. 경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있으니까. 그 말에 미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수진 부부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미나가 중얼거렸다. 알아요. 하지만 경호가 미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마음임을 확인했다. 죄책감은 있지만 이 관계를 끝낼 수는 없었다. 그때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미나야, 어디야? 집에 갔는데 없더라.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잠깐 마트에 나왔어.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집사회의가 일찍 끝나서 차라도 한잔하려고 했는데.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미나는 전화를 끊고 경호를 바라봤다. 경호도 상황을 눈치챘다. 수진이에요? 경호가 물었다. 네. 일찍 끝났나 봐요. 미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빨리 가야 해요. 저도 집에 가야겠네요. 경호도 일어섰다. 급히 헤어지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가 아쉬웠다. 조심해서 가요. 경호가 말했다. 당신도요. 집으로 향하면서 미나는 불안했다. 수진이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 왜 갑자기 집에 왔을까?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했을 텐데.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늦어? 마트가 붐벼서. 미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다. 집사회의는 어떻게 일찍 끝났어? 목사님이 급한 일이 생기셨대. 그런데 수진이 미나를 자세히 쳐다봤다. 너 얼굴 빨갛다? 미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밖이 더워서 그런가 봐. 요즘 뭔가 이상해. 자꾸 외출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겠어? 미나는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다. 수진은 한참 미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다. 친구도 잃고 가정도 파탄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호에 대한 그리움도 컸다. 오늘처럼 갑자기 만남이 중단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미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날까? 행복한 결말이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보다 경호가 더 중요했다. 수진의 의심이 시작된 후로 미나는 조심스러워졌다. 경호와의 만남도 더욱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고 문자 내용도 누군가 볼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호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졌다. 요즘 수진이가 이상해. 경호가 문자를 보냈다. 자꾸 제 스케줄을 묻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있었는지 캐물어요. 미나도 같은 상황이었다. 수진이 예고 없이 집에 들르는 일이 잦아졌고 미나의 외출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나온 것이 화근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미나 언니 아니에요? 돌아보니 수진의 교회 친구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근데 수진이가 언니 찾는다고 연락했는데요. 교회에 온다고 했다면서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늘 수진에게 교회 봉사활동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들킨 것이다. 아, 그게. 미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 그럼 수진이한테 연락드릴게요. 걱정하고 있거든요. 미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쿵쿵거렸다. 수진이 이미 자신의 거짓말을 알아챘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차가운 표정이었다.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다. 시장. 다녀왔어. 미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하려 했다. 교회 봉사활동은? 수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미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게 갑자기 취소됐어. 거짓말하지 마. 교회 선생님들한테 들었어. 넌 아예 신청도 안 했다더라. 수진이 일어나서 미나 앞에 섰다.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는 거야? 미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수진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다. 그냥 혼자 시간 보내고 싶어서. 혼자? 수진이 비웃었다. 요즘 내 행동 보면 혼자 다니는 것 같지 않은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새 옷도 사입고 표정도 달라졌어. 수진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5년 친구인데 이렇게 거짓말한 적 없었잖아.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미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야? 그 질문에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정말이야?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야? 누군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미나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행동해? 왜 거짓말을 해?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미나는 친구의 눈물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만약 경호와의 관계를 안다면 수진은 어떻게 될까? 그냥 요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미안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다른 뜻은 없어. 수진은 한참 미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미나야,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자.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가고 난 후 미나는 주저앉았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수진이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다. 그날 밤 경호에게 문자가 왔다. 수진이가 요즘 이상해요. 계속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알아챈 걸까요? 미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답장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은. 그래도 만나야 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죠. 미나는 망설였다. 지금 만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경호 말이 맞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했다. 내일 오후에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알겠어요. 조심히 와요.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과의 우정, 경호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가정까지.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끝나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경호와 만나서 이야기해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지만. 다음 날 오후 미나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어제 수진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15년 친구의 눈물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미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경호를 기다렸다.
평소와 달리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컸다. 오늘 대화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 10분 후 경호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도 심각함이 묻어 있었다. 서로 마주보며 앉았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지는 않았다. 어제 어떻게 됐어요? 경호가 먼저 물었다.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미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제 거짓말을 들켰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가 제 스케줄을 일일이 확인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캐묻고. 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들킬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반쯤 들킨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피해왔던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가능한지 깨닫고 있었다. 미나 씨. 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으로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경고가 계속했다. 이렇게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미나가 물었다. 경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잠시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수진이의 의심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나의 가슴이 아팠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미나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정말. 경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가 다시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나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특별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날, 한강변에서의 키스, 펜션에서의 완전한 결합까지. 만약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경호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더 이상 배신할 수는 없어요. 경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수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다. 그럼 우리 연락도 끊어야겠네요. 경호가 쓸쓸하게 말했다.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미나도 눈물을 참으며 답했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길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느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휴대폰에서 경호의 번호를 삭제했다. 문자 내역도 모두 지웠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미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미나야, 미안해.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했나? 수진이 먼저 사과했다. 아니야. 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그런 거야. 미나가 답했다. 요즘 경호가 좀 달라졌어. 수진이 말했다. 예전보다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나한테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미나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경호가 수진에게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질투가 났다. 그건 좋은 일이네. 미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우리도 예전처럼 지내자. 서운했어. 수진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미안했어. 두 사람은 화해했지만 미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다. 경호와의 기억들, 그리고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그 감정들. 그날 밤 미나는 거울을 보았다. 며칠 사이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경호와 함께할 때의 빛나는 표정은 사라지고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느꼈고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수진과의 우정을 지키고 가정을 잘 꾸려가야 했다. 경호와의 추억은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6개월이 흘렀다. 미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경호와의 추억은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채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남편 준호가 처음으로 먼저 데이트를 제안했다.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라도 볼까? 미나는 놀랐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준호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냥. 요즘 우리가 너무 무덤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다. 가끔은 부부답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미나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경호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준호도 그런 변화를 느꼈나 보다. 좋아. 오랜만이네. 그날 저녁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요즘 내가 뭔가 달라 보여. 어떻게?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 예전보다 자신감도 있고. 준호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동안 너를 당연하게 여겼나 봐. 미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경호와의 관계에서 얻은 자신감이 결국 자신의 결혼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진이 미나를 찾아왔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미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소식? 임신했어. 드디어. 미나는 깜짝 놀랐다. 수진 부부는 결혼한 지 4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었다. 정말? 축하해. 미나가 수진을 껴안았다. 응. 경호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 나한테 더 다정해지고 배려해주고. 수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좋아진 것 같아. 미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경호가 변했고 그 결과 수진도 행복해진 것 같았다. 비록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호 씨도 많이 좋아하시겠다. 응. 정말 기뻐해. 아이 이름도 벌써 생각하고 있어.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미나야. 뭐가? 그때 내 고민을 들어줘서. 내가 없었다면 우리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야. 미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진은 절대 모를 일이지만 자신이 친구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별거 아니야. 친구잖아. 그날 오후 미나는 홀로 공원을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다. 경호와의 만남, 금지된 사랑, 그리고 이별.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미나 씨. 경호입니다. 미나의 심장이 뛰었다. 몇 개월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왜? 연락하셨어요? 수진이 임신 소식 들었을 거예요. 인사드리고 싶어서. 경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미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수진이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미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경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결과 수진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 안부는 물었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 행복하세요. 경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당신도요. 전화를 끊고 미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소중한 변화를 가져다 준 관계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생각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사랑도 있고 짧지만 강렬한 사랑도 있다.
소유하는 사랑도 있고 놓아주는 사랑도 있다. 경호와의 사랑은 후자였다. 가질 수 없었지만 서로를 성장시켜준 사랑. 그 덕분에 자신은 더 좋은 아내가 되었고 경호는 더 좋은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수지는 더 큰 행복을 찾았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오늘은 내가 해볼게.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미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자리였다. 경호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 가야 했다.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미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 더 이상 그리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다. 진정한 성숙은 이런 것이 아닐까. 모든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